네, 논문을 쓸 때 처음에 연구 설계를 정말 정밀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후회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좀 오랜 시간 동안 그 논문 컨설팅을 해 오다 보니까 그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그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될 때까지 써가는 모든 과정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보다 상대적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경험들을 나름대로 분류를 해봅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거의 뭐 눈물을 쪽 빼면서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는 정말 그 불안, 우울, 진짜 이런 심리적인 압박에 못 이겨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일까? 하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엄청나게 떨어뜨려요.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뭐 논문이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놈의 논문 하나 쓰면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처참하게 무너뜨려야 되냐 이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면 어쩌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아주 독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서 일반화시킬 것까지는 없죠. 그런데 제법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될까라는 거를 좀 따져보면 이게 이제 원천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그 가장 본질적인 원인? 이게 어디서 나올까? 물론 이제 이 원인은 좀 다양합니다. 뭐든지 이제 종합적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뭐 그래야만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비중을 좀 따질 필요가 있어요. 비중을 따진다면 저는 아주 많은 원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어, 스스로 본인한테 좀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가 좀 지도 과정에서 좀 교수님에 의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연구 설계 최초에 보다 좀 정밀한 이런 설계가 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존감 낮아지고 이제 이런 결과로 귀결되는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정확한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교수님의 어떤 역량 또는 성격 요런 문제 때문에 학생이 고달파지는 사례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해결이 됐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이런 정확한 설계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그냥 너무 섣불리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논문을 그냥 뭐 리포트 쓰듯이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뭐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분은 그냥 무작정 이 논문은 그냥 뭐 내가 딴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잘 쓰는 사람 구해가지고 야 네가 여기까지 좀 쓰고 뭐 네가 여기까지 좀 쓰고 교수님한테 갖다 주고 교수님이 막 뭐라고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이 부분은 네가 좀 고치고 계속 그렇게 딴 사람한테만 계속 넘겨주고 받아서 교수님한테 넘겨주고 지적받아서 또 넘겨주고 이렇게 토스만 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논문이 완성되고 심사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는 이런 사람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지. 그래서 처음에 그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좀 정밀하게 하면 정확한 맥락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 맥락만이라도 본인이 100%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제가 참고하시게끔 좀 엑기스의 요령, 팁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기 미국 쪽에서 좀 괜찮은 상당히 괜찮은 대학원을 다니시는 어떤 한 분이 그분이 지금 이 동영상 보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본인 이야기입니다. 예. 이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이분은 또 공대 쪽이에요. 공대 쪽이면 약간 자연계열 쪽인데 이게 또 사회과학 계열하고 약간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요 지도 교수님이 외국 분이죠. 이 지도 교수님이 이 학생분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생각은 필요 없다. 근거를 대라. 요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설계를 위해서. 이 정확한 설계가 뭡니까? 연구 필요성이잖아요. 연구 필요할 게 아니면 연구 필요성이 없으면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논문이라 함은 연구할 필요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연구 필요성을 끄집어내는 과정이 네 생각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근거를 대라 이거지. 공대 쪽에서 이게 이 사회과학 쪽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자연계열 쪽 공대 쪽 교수님마저도 이 연구 필요성 제기 과정에 있어서 근거를 제시해라. 이게 뭡니까? 논리적으로 연구 필요성을 끌어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 연구 필요성에 의해서 문제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문제 푸는 이제 연구 방법론 어떤 기법 같은 거 찾아가지고 이제 대입을 시켜서 풀 거 아니에요. 요 뒤에는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기법을 바꿔서 하면 되잖아. 여전히 연구 필요성은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구 방법론 쪽하고 연구 필요성 쪽하고 뭐가 중요하냐? 당연히 연구 필요성이 중요하지. 그런데 연구 필요성은 글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텍스트로.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 있어. 그런데 방법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는 좀 골치 아프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숫자로 돼 있다는 표, 뭐 그래프,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질적 연구라고 하면 막 이상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말들이 적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프니까 논문을 처음 쓰는 사람들은 요거만 잘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연구 필요성을 요런 과정 있잖아요. 요런 과정을 완전히 그냥 창작을 해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은 필요 없다라고 공대 쪽에서까지 이야기를 하는 판국이에요. 이 뭡니까? 백그라운드를 잘 설명해라라는 거죠. 리터러처 백그라운드를 이론적 근거를 잘 설명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여러분은 방법론이 어려울 것 같죠? 방법론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얘가 어려운 거예요. 얘가 어렵기 때문에 얘를 정말 정밀하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다. 지도를 받는다. 이런 거를 여러분 손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정말 초기에 처음에 잘 꾸려놓으면 자문을 받아서 지도를 받아서 잘 꾸려놓으면 뒷부분은 어차피 연구 필요성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뒷부분은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부실해 놓으면, 얘가 부실하면 뒷부분은 아무리 떡칠을 하고 화장을 칠하고 포장을 해도 논문은 계속 연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데, 요것들을 한번 따져볼까요? 따져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내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내 손으로. 두 번째, 교수님이 지도를 잘 해주면 좋지. 세 번째, 내 손으로도 안 돼. 학교에서는 교수님이 지도도 잘 안 해줘. 그러면 정말 역량이 높은 사람한테서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정확하게 받아서 내가 100%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이렇습니다. 우선순위가. 근데 이것도 안 되어서 그냥 내가 그냥 아이디어성으로, 이게 내 생각이잖아요. 아이디어성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그냥 대충 선행연구 몇 개 찾아가지고 그냥 연구 필요성 제기한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엄밀하게 따져서 이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인정 못하겠다. 자, 이렇게 나오면 그게 이제 완전히 핵폭탄급이 되는 거죠. 차라리 분석에서 지적을 한 500개 받는 게 나아요. 분석 다 때려 엎으면 되니까. 근데 연구 필요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 지적 딱 하나 받으면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를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연구 필요성에 대한 설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하는 게 여러분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내 손으로. 그러면 이제 내 손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애초에 IQ를 뭐 한 300 정도로 타고 났었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연구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끌어내는 그 설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을 투입을 해서 공부를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미리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제일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1번 제일 좋은 거는 학교에서 이런 공부를 시켜주면 참 좋겠죠. 이 학교에서 이런 공부를 시켰다면 여러분들이 논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유튜브 뒤져가면서 논문 공부하겠다고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걸 안 해주잖아. 예를 들어서 안 해준다도 있지만, 안 해준다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해주긴 해주는데 첫 번째, 진짜 더럽게 어렵게 가르치네. 어렵다. 너무 아카데믹하게 가르쳐서 그래요. 뭔 소린지를 모르겠다. 두 번째는 해주긴 해주는데 내용이 부실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서 이런 커리큘럼을 보충하고 보완해서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 놓으면 저는 뭐 논문 컨설팅과 관련된 문제는 애초에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거든. 모든 학교가 이걸 다 구비할 수가 없거든. 어떤 학교는 되고 어떤 학과는 돼요. 그런 교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는데 그런 강의가 되는 교수님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학과, 보유하고 있지 못한 학교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특강이라도 실시를 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놈의 특강이 이게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강사를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 강사를 구해서 했다 하더라도 자기 마케팅하고 있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일단은 이제 외부에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외부에서 이런 공부를 시켜주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컨설팅 하려고만 하고 있지. 물론 이제 뜻있는 사람들이 일부 외부에서 이런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강의를 막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지. 이게 다 비용이에요. 이게 다 돈인 거지.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외부에서 강의를 많이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좀 경제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멤버십에 강의를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싼 게 비지떡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멤버십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 저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그런 강좌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플러스 무료로 12월 달부터 이제 특강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공부를 다 해놔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대학원에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공부를 다 해놔야 된다고. 자,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게 제일 좋겠죠. 물론 이 미리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거는 정말 행운입니다. 럭키. 자,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님이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 논문에 대해서 연구 설계가 정말 잘 꾸려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신다면 뭐 그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지도 교수님이 있다면 평생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나 그런 지도 교수님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자, 그래서 이런 지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뭐 총체적으로 따지자면 이런 학교에서의 공부도 잘 안 되고 지도도 잘 안 되니까 결국 밖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이 최소화시켜야 돼요. 최소화. 자꾸 여러분들 중에서 아주 일부지만 그냥 뭐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막판에 좀 삶의 어떤 보람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사실 좀 뭐 컴퓨터도 좀 능숙하지 못하고 공부를 또 안 하다가 이제 뒤늦게 또 하시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거나 아니면 이제 몸이 좀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없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이러한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그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꾸 이렇게 의탁하려고 그냥 맡기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대학원을 들어온 이상 남다른 각오는 좀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남한테 맡길 의도로 대학원에 들어와서 그냥 삶의 보람으로 그냥 학위 하나 받겠다. 그러면 아예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냥 안 받아도 충분히 그 삶 자체가 보람이 됩니다. 뭐 학위가 있으면은 뭐 엄청나게 삶이 보람이 있고 학위가 없으면은 보람이 없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위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뭐 그 학위가 뭐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원을 왔으면은 일단 어느 일정 정도의 각오는 하고 들어와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하겠다. 미리 공부하겠다라는 각오는 하고 들어와야 돼요. 지도 교수님을 좋은 교수님 만나느냐, 우리 학교에서 이런 특강을 막 커리큘럼을 막 해주느냐, 이 좋은 강의를 해주느냐, 이거는 그건 학교에 달려 있고 교수에 달려 있는 거죠.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해놔야지. 공부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의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멤버십에 강좌들을 다 올려놓고 무료 특강 하니까 이런 데서라도 뭐 또 딴 데도 있겠지만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연구 필요성을 막 설계를 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 정말 그 건 바이 건으로 아주 최소화시켜서 자문만 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뒷부분이 편하다니까. 뒷부분이 논문 심사 볼 때도 편하고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지적이 막 한 50개 나올 게 한 3개밖에 안 나오고 뒷부분이 너무 편하거든요. 교수님들 그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지. 교수님들이 짬밥이 있는데 한 2번 물어보면 다 아는데 뭐.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연구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논문을 끌고 가셔야 나중에 뭐 자존감이 떨어진다, 나는 바보인가 봐, 머리치고 뭐 우울하니 뭐 불안하니 스트레스 받아서 뭐 약을 먹고 있니 병원에 다니니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논문이 뭐라고? 그 앞에 조금 공부만 하면 될 거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이 순서에 의해서 제일 좋은 거는 미리 공부하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